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게 맞는 걸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와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문득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연결고리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과연 나와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제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자녀들이 다 독립했고 남편과 나 사이에 남은 건 그저 익숙함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도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자녀가 떠난 뒤 남은 두 사람 사이에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와 다시 이야기할 때 제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건 그 결심의 무게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은 참 다정했어요. 자녀가 생기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면서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죠. 하지만 자녀가 자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차이가 점점 두드러졌고, 작은 갈등들이 쌓여 그 무게가 무겁게 다가왔던 거죠.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초에는 그의 작은 습관들이 귀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같은 습관들이 매일같이 날 찌르는 것처럼 느껴져. 자녀가 있을 땐 그들을 위해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졌어.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지도 몰라요. 결국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자녀의 부재와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 더는 관계를 유지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가 독립한 후 찾아오는 그 적막함 속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상황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황혼이혼은 점차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적 혼란과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죠.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와 함께해온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끝내는 결정은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친구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번 망설였어요. 그동안 함께 모아왔던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다가온다고 했죠.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연금이나 저축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이혼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친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연금과 저축을 면밀히 계산하며 이혼 후의 삶을 가늠해 보려 했었다고 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경제적 불안과의 싸움을 이어갔죠. 그동안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경제적 기반을 하나씩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혼 후 혼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정할 때 그만큼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황혼이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서적인 공백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결별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감정적 충격을 남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친구는 이혼 후 처음에는 혼자만의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고독감이 점점 커졌다고 해요. 매일같이 함께 있던 사람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허함이 아주 깊게 다가왔죠. 그 친구는 처음에는 이제야 진짜 자유다라는 생각에 기뻤지만 막상 혼자가 되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상실감이 물밀듯 밀려들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혼 후에 외로움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인 준비는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정서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죠. 친구는 이혼 후 지역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시간을 채워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비록 외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혼 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동안 누군가와 함께하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일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옆에 있던 사람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이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다시 꺼내보고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황혼이혼 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몇 년간 떠나지 못했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지고 특별했는지 말할 때 눈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혼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꿈에 도전해볼 시간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히 생각만 해오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이혼이 새로운 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후의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혼 후에는 자유로운 선택과 도전이 가능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꿈이 있다면 지금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삶 속에서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시간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경제적 기반과 현실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해요. 안정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홀로서기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황혼이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며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선택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경제적 준비와 심리적 지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